오늘은 세 번째 수업, 문자의 사용과 시계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곱셈기호. 곱셈기호는 이런 모양인데 이것의 생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략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2 곱하기 3일 때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면은 23이 되는데, 이럴 때는 23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a 곱하기 b 같이 이렇게 문자들이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해서 a,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략할 수 있는 첫 번째 규칙. 수와 문자의 곱. 수와 문자의 곱은 이런 식으로 숫자와 문자를 이렇게 곱했을 때는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숫자는 앞에, 문자는 뒤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b라는 문자와 마이너스 3을 곱한다고 하면은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는 앞에, 문자는 뒤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사이에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1과 문자의 곱. 일과 문자의 곱은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a다 하면은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고 1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a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a랑 곱한다고 하면은 이럴 때도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고 요 1도 생략할 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a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앞에는 마이너스 1이 숨어 있습니다. 곱하기 기호와. 세 번째는 문자와 문자의 곱. 문자와 문자의 곱일 때는 예를 들면 a 곱하기 c 곱하기 b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문자들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안 쓸 수 있는데 문자일 때는 a, b, c, d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를 쓰고 여기 b가 있으니까 b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c가 있으니까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곱하기 기호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자와 문자의 곱인데 같은 문자일 때, 같은 문자의 곱. 문자가 같은 문자, 이렇게 같은 문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데
A 이렇게 나란히 쓰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A를 쓰고 이 A의 개수인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4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네 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칠판을 지우고 시계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계값, 식의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값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가 2일 때 식 A 플러스 3의 값은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요 식 A 플러스 3은 요 A 자리에다가 위에 있는 2를 넣습니다. 이걸 대입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A 자리에 2를 넣어주면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하고 3을 더해주면 5. 그래서 식 A 플러스 3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여기 있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계값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2번 식 A가 마이너스 3일 때 식 2A 값은 이 A는 조금 전에 봤던 곱셈 기호의 생략에 따라 여기는 곱하기 기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 A는 여기 곱하기 기호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그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가로를 이렇게 쳐줍니다. 이게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 곱하기 3은 6이니까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2a의 값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칠판을 지우고 이번에는 1차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식의) 덧셈. 오늘은 1차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1차식의 덧셈을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요 1차식하고 3x 플러스 2 요 1차식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더할 때는 어떻게 더하냐면 요 2x하고 여기 3x하고 여기 똑같이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요 두 개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 모양이 똑같은 요 두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두 개를 모양이 똑같은 항이라고 해서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이 똑같은 항. 이것하고 이것 두 개는 동류항입니다. 2x하고 3x를 더하면은 어떻게 더하냐면은 x가 똑같이 있으니까 x를 쓰고 2하고 3을 더하면 됩니다. 2하고 3을 더하면 5니까 여기다가 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있고 여기는 2가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1과 플러스 2는 똑같이 숫자만 있으니까 이 두 개도 서로 동류항 이렇게 부릅니다. 동류항. 모양이 똑같은 항이라고 해서 동류항. 1하고 2를 더하면 3이니까 여기다가 3.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차식의 뺄셈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식의 뺄셈. 예를 들어서 10x 플러스 5 빼기 3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푸냐면 동류항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동류항 10x하고 동류항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랑 곱해져 있는 이것입니다. 똑같이 x가 있으니까 x를 쓰고 10에서 3을 빼주면 빼기니까 빼는 겁니다. 10에서 3을 빼면 7 이렇게 풀면 되고 여긴 플러스 5가 있고 여긴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가 빼기입니다. 5에서 2를 빼주면 3이니까 여기다가 뒤로 3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7x 플러스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1차식의 계산에서 세 번째인 곱셈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숫자가 곱해져 있고 뒤에 1차식이 있습니다. (3x) 플러스 5가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입니다. 2가 3하고 여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 3을 곱해주면 6이 나오고 여기는 x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요 2랑 여기 이렇게 있는 5랑 곱합니다. 2와 5를 곱해주면은 10이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10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눗셈이 있습니다. 나눗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x 플러스 10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2 나누기 2를 해줍니다. 2 나누기 나누기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이거하고 이걸 곱해서 얘를 만드는 것입니다. 2에서 2를 곱하면 2가 나오니까 여기는 1이 나오겠습니다. 요 x는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더하기 여기 10이 있고 나누기 여기 2가 있습니다. 그러면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10이 나올까? 구구단을 외워보면 되겠습니다. 2, 5, 10이니까 여기는 5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을 2로 나눈 건 5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앞에 1은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요 1은 쓰지 않고 x 플러스
여기는 5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곱셈 기호의 생략과 시계값, 그 다음에 1차 시계 계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